있는 홍성복 이사님이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그 상이동 발전을 위해서 그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그 귀중한 그 시간을 내주신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제자하고 또 토론자는 그 잠시 후에 그 사회자이신 그 김창섭님께서 또 양력하고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김창섭 문화도시 부천포럼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문덕 전 부천대학교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최주철 부천 희망포럼 공동 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양주승 부천 타임즈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후 진행은 그 우리 사회자이신 그 김창섭 교수님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준비하던 참 긴 시간 동안 준비를 많이 했는데요. 희망 만들기라는 어떤 제목으로 해서 상이동 상상마을 선포식도 하고요. 그리고 저 해근을 식물원에서 작은 음악회도 하고 조금 있다가는 우리 수변 작은 도서관 강소리 국소리라는 제목으로 해서 작은 도서관 개관을 하고, 그래서 시민의강을 중심으로 해서 생태 문화 마을 만들기가 오늘로부터 본격적으로 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을 만들기라든가 도시 농업이라든가 생태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국적인 대세고, 앞으로 우리가 마을 만들기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단서가 되는 어떤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 자리를 오늘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는 해운을 식물원에서 우리 동네 상상마을 선포식도 이루어지고요. 말 그대로 시민과 어린이들, 청소년들의 어떤 상상이 이루어지는 우리 상이동 마을 만들기, 행복한 마을 만들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장소로 오늘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이 세미나와 행복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서 참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주셨습니다. 이따가 축제, 작은 축제가 열릴 때 아마 그런 분들을 소개하시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발제를 위해서, 토론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세 분의 양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란 선생님은요, 발제하신 부천평생학센터 소장이시고 전 희망제작연구소 연구원이시고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연구원이셨습니다. 이명택 우리 대표님은 부천도시농업포럼 공동대표이시고, 그리고 전 한국만화행성진흥원 원장이셨습니다. 이강인 발제자께서는 부천문화원 부원장이시고 YMCA 시민사업위원장이십니다. 오늘 세 분의 어떤 발제와 토론이 잘 진행돼서 우리 상이동의 상상마을 만들기가 잘 진행되는 그런 귀한 말씀 청해 듣는 시간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김미란 선생님 먼저 발제를 좀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부천시 평생학습센터 김미란 소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PP를 사용해야 돼서 잠깐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제 소풍에 좋다는 듯이 좋은 바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가느냐, 아니면 바람을 일으켜 세우느라고 무척 애쓰하느냐,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상이동에서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네요, 화면이. 그래서 졸리기는 딱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가급적 제가 졸리지 않게 빨리 진행을 하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상이동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테고요.
상이동을 중심으로 한 고민보다는 일반적으로 이제 마을 만들기라는 개념을 지역의 주민자치의 어떤 정책 환경의 변화 속에서 어떻게 발맞춰 가야 할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자료집에 거의 대부분 내용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패스를 할 텐데, 좀 많은 꿈을 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자녀분들한테 꿈을 꾸라고 얘기하시는데, 지역의 리더분들이 지역에 대한 꿈을 안 꾸면 현실적으로 지역을 어떻게 변화 발전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이게 오리무중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열정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신데,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은 이제 전 지역의 리더들이 말하자면 각축전을 벌이면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쨌든 학습하는 리더가 굉장히 필요하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지역 리더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실제 이제 상이동 같은 경우를 한번 들어볼 때 지역사회를 보는 관점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지역사회는 땡땡땡이다 라고 했을 때 지역사회는 지역 주민의 생활의 터전이고, 그리고 지역사회는 평생 동안 배움이 일어나는 곳, 마을이 곧 배움터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늘 생활하는 곳이긴 하지만 과연 우리의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의 마을이 배움터가 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아마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들은 마을에서 자랐잖아요. 마을의 어르신들과 함께 저 집에 누구네 집 아이로 자랐지만, 지금 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굉장히 아파트가 많고, 아파트라는 곳은 굉장히 익명성이 보장이 되는 곳에서 여러분은 마을의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까를 고민하시는 과정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상이동이 이 동네가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인지 살고 싶은 마을인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동네가 정말 살기 좋아 라고 체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동네는 이래서 좋아 이렇게 자로 재듯이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상이동의 인구 유입이 굉장히 들쭉날쭉하다, 유동성이 많다,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한 도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구조가 굉장히 안정이 되어 있고 늘 비슷비슷한 인구들이 있다고 하면 이 동네는 아이들을 키우기에도 좋고 교육하기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은 곳이구나, 이런 안정성을 갖고 있어서 사실은 정주성이 보장이 되는, 근데 정주의식이 없는 사람들과 뭔가를 만들어가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왜? 메뚜기처럼 언제라도 좋은 곳을 찾아서 갈 사람들은 지역 일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상이동이 정말 우리가 좀 살기 좋은 마을인지 살고 싶은 마을인지는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지역사회 운영 주체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지역 주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지역 주민은 잘 안 보입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지역사회 운영 주체라고 하면 대부분 이 사이클 안에 계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여기 동장님 나와 계시지만 동을 중심으로 한 동의 공무원들이나 동장님, 그 다음에 지역 의원님들,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혹은 분여회, 관리사무소, 그리고 이제 상가들이 조금씩 돼 있는데 여긴 상가 번영회가 꾸려져 있지 않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상가 번영회 상인들, 그 다음에 지역에 이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리더 그룹으로 이제 여기 주민자치위원님들이나 그 다음에 통반장님들, 이런 분들이 사실은 지역사회를 이끌어가는 얼굴들이시죠. 그래서 저는 지역의 얼굴과 표정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과 표정과 닮았다, 이렇게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왠지 어느 지역에 가면 굉장히 안정되고 좋은 분위기가 있다라고 하면 지역의 리더들의 얼굴도 그렇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곳인가 가면 왠지 좀 스산하고 뭔가 좀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된 것 같다. 그럼 역시 그 지역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수산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 지역에 어떤 바람이 불고 있는지, 우리가 사실은 지역에 여기 상이동 마을 만들기 상상마을 굉장히 좋죠. 상이동이니까 상상 이렇게 해서 상상마을이라는 이름 참 잘 지으셨는데, 이런 상이동의 마을의 미래 비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끊임없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역사회가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현미경을 들여다보듯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실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제 제가 몇 가지 상이동의 풍경, 혹은 상이동의 아름다움, 혹은 상이동의 자원이 될 만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한테 보내주신 사진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이 동네에 이제 자발적으로 들어선 작은 공방들, 카페들, 갤러리 이런 등등의 뭐 제가 굳이 어디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동네이기 때문에 익숙한 풍경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작은 공방이나 카페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여기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럼 지역이 좀 활성화되면서 뭔가 이게 좀 복잡복잡거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특화된 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과연 여기 상이동에 어떻게 명물로 자리를 잡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이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데 과연 이 지역에 있는 작은 카페나 공방이 인사동의 작은 카페와 공방과는 어떻게 다를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아파트라고 하는 갇힌 섬 안에서 이 작은 공방과 카페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가지 풍경들을 보고 또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부천의 명물이고 명품이라고 얘기하시는 시민의 강이 이 강을 지금 이 상 1, 2, 3동을 가로질러 가고 있죠. 시민의 강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이미지들을 보고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시민의 강에 수변 도서관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이런 외벽 타일 아트 그리기 행사도 하시고 이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중요한 그 과정들을 어떻게 설계하면 좋을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민자치에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죠. 근데 2015년에 어떻게 바뀌나요? 주민자치회로 바뀝니다. 주민자치회로 바뀐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동사무소에 동장님이 위촉을 하셔서 지역의 리더분들이 이제 동정 자문에 대한 역할을 하는 정도였다고 하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책임과 권한이 굉장히 막중해져요. 그래서 그냥 동장님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기 위한 선정위원회가 시 차원에서 꾸려지고 시장님으로부터 위촉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시는데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의 주민자치센터에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 외에 그리고 지원금, 간접적인 지원금 외에는 여러분들이 재원이 없으시잖아요. 근데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역의 공원, 화장실, 주차장 이런 것들을 부분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수익사업을 할 수가 있고 그 수익사업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한 것들을 지역사회 복지나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에서 31개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부천에서는 유일하게 송내 일동이 선정이 됐죠. 그래서 송내 일동에 지금 8천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송내 일동에서는 지금 부분적으로 행복 콩나물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정하게 지금 노인들의 일자리나 그런 지역에서 좀 로컬 푸드나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바뀔까?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적으로 보면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책임과 권한이 좀 강화되고요. 만약에 상이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시에서 세워지면 여러분들에게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계획들이 나오면 지역의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정으로 우리 지역을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거치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선출하는 방법도 동장님이 위촉하셨다고 하면 시장님이 위촉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실제로 이제 재원 조달도 주민자치센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던 거를 수탁 업무를 가능하게 해서 실제로 일정한 부분의 수익사업이 가능해진 구조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역의 복지나 안전한 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가고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소규모 동네로 재생사업을 통해서 지역을 살기 좋은 동네로 만들겠다고 하면 도심 창조형으로 갈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가지는 기본 모형이에요. 지역의 복지나 안전마을은 기본 모형이고 여기에 우리는 도심 창조형으로 선택할 거냐 우리는 평생교육형으로 선택할 거냐 아니면 마을기업형으로 선택할 거냐 아니면 지역자원형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민의 강을 만약에 상위 이동의 지역자원으로 한다고 지역자원형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시민의 강을 부천시 전체로 갈 경우에는 여러분들 단독의 추진기구로 되는 게 아니라
부천 내 시민의 강을 흐르고 있는 각 동이 종합적인 추진 체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로 상이동에 와야만 볼 수 있는 자원이 뭐가 있을까? 어떤 풍경들을 만들어야 우리가 상이동의 자원으로 우리가 명실상부하게 내걸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들한테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31개에서 부천이 속내 일동이 됐다는 이야기 드리고요. 이런 환경으로 바뀌게 된 과정에는 그동안 우리가 굉장히 성장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사실은 자기 가족들 챙기고 자기 먹고 살기에 바빴어요. 근데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세계 경제대국 12, 13위로 가면서 사람들이 어느 수준으로 해결됐냐면 과거에는 사실은 내 가족만 챙기면 됐던 문제들이 이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이 안전한 마을이 되지 않으면 결코 내 자식과 내가 안전할 수 없다는 마을로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다 은퇴하고 나서 다 맨날 산으로 골프 치러 다니기나 할 건가요? 맨날 등산만 할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젊었을 때 자신의 전문성을 살려서 뭔가 다시 제2의 인생을 찾으면 좋겠죠.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시려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지역을 샅샅이 한번 지역의 리더분들과 한번 걸어보세요. 우리 지역에 어떤 풍경들이 들어오는지, 그 다음에 지역의 여성들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입장에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곳인지, 그 다음에 어느 곳인가는 흥미진 곳에서 CCTV가 작동을 안 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스쿨존은 제대로 확보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노인들이 걷기에 볼라드나 이런 것들이 위험하지는 않은지, 여러분들이 알뜰살뜰 챙기는 것만큼 시장님이 여러분의 동네를 알뜰살뜰 챙기겠습니까? 동장님이 일일이 다니면서 하겠습니까? 여기 계신 통장님, 반장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다니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역을 샅샅이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여기는 주민자치위원, 여기는 통장, 반장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을 하셔야 되죠. 어떻게 하면 우리 동네를 좀 살기 좋은 동네로 안전한 마을로 만들어 볼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면서 즐겁게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사랑스러운 눈으로 지역을 바라보시면 간판도 들어오고 볼라드도 들어오고 가게, 문 하나하나까지 다 들어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역을 조금 여러분이 디자인한다는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오손도손 즐겁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뜻 맞는 사람들끼리 있으면 즐겁잖아요. 여성분들이 특히 친구들이 수다 떠는 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삶이 윤택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설명해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를 잘 알고 있고 내가 주로 어떤 삶을 꿈꾸고 있는지를 일부러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한 관계. 함께 모여서 즐겁게 오손도손 사는 거.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가르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고미숙 선생님이 뭔가 인문학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지혜는 지금 여기에 맞게 변주돼야 된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요즘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죠. 자신의 삶, 인간의 삶을 통찰하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인문학과의 접속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런데 지혜와 열정이란 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열정과 무관한 지혜는 무기력하고요. 지혜와 무관한 열정은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열정을 함께 돌릴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마무리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담쟁이가 어떻게 담을 넘어가는지 아세요? 모란토로 없는 그 시멘트 벽을 담쟁이는 어떻게 넘고 가냐. 서로 맞잡고 올라가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혼자 절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같이 붙잡고 이끌고 가셔야 함께 그 벽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고 해서 세계사회포럼이 내건 슬로건인데 저는 또 다른 상이동, 상상마을은 가능하다. 여러분이 상상마을 만들기 추진단도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리고 시민의 강이라고 하는 자원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시민의 강에 대해서 오늘도 뭐 수변도서관 만든다고 얘기하시는데 시민의 강에 대한 요구는 굉장히 많습니다. 나무가 없어서 그 나무에다가 그곳에다 빈 곳에다 나무 심어서 나무 그늘을 만들어 달라. 가다 보면 걷는데 벤치가 없으니까 벤치 만들어 달라. 다 한대요.
환경부의 도시숲 조성 사업을 받아서 다 한다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요. 시에 확인해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수생 분포에 맞춰서 식물도 심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면 벚꽃 마을이면 벚꽃을 심어서 스토리텔링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마을이면 무슨 마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나무도 심을 계획을 갖고 있대요. 그런 과정, 그렇죠. 목련마을이면 목련나무를 심는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민의 강도 있고, 시민의 강을 만든 사람도 있고,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 시민의 강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과 즐겁게 거닐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중요한 거는 이 시민의 강 상이동을 흐르고 있는 이 상이동 구간에 있는 시민의 강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포인트를 만들어 줄 거냐,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시민의 강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가급적 여기 상이동에 있는 시민의 강보다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되어 있는 시민의 강이 훨씬 더 좋아요.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시민의 강 전체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내게 특별하게 더 편한 공간은 아무래도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사람들에게 편하겠죠. 똑같은 시민의 강이라도 이 상이동 구간은 굉장히 삭막할 수 있어요. 그리고 상이동 구간 그 옆에 있는 조그만 카센터, 뭐 이렇게 적당히 들어가 있는 가게들, 과연 거기에 더 예쁜 카페, 더 예쁜 갤러리들이 들어서면 연인들이 더 오래 머물지 않을까요? 그런 등등의 노력들을 지역의 리더분들이 노력을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찾아내고 이래서 우리 상이동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김미란 선생님 그 국내외의 어떤 사례와 우리가 나아갈 어떤 방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많은 그 해법을 주셨습니다. 감사하는 의미로 다시 한번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마을에는 정말 중요한 어떤 자원인 시민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초기에 시민의 강을 기획했던 한 사람으로서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주민들 반대가 있었어요. 어떻게 하수종말 처리장 물이 흐르게 하냐. 그러면 이 마을은 거대한 모기 서식처가 될 것이다. 이 강은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 강에 가까이 하지 않겠다. 이게 주민들의 어떤 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때 토공과 참 많이 투쟁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상당한 투쟁 끝에 얻어낸 결론이 지금의 시민의 강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거대한 방음벽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을 5m 방음벽이었죠. 이것을 토공이 포기하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뚝이 만들어지고 기왕이면 물이 흐르게 하자. 이것이 시민의 강이었습니다. 말 많이 하면 또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제가 여기 불려온 이유는 저도 사실 상인동에 잠깐 살았었거든요. 1년 한 반 정도 살았었는데 카센터 있는 거 지금 월세 살았거든요. 굉장히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이제 월세로 잠깐 왔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상상을 하는데 제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파트 내지는 이제 통반장님 하시고 주민자치원 하시면 자가 소유, 뭐 제가 일단 범주화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가 소유가 대부분이실 텐데 다른 상상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얘기 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아빠 김창수 선생님 굉장히 좋은 얘기 많이 하셨죠. 공방거리 들어오고 쭉 하지만 바로 또 이 상이동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 이 카센터 부지거든요 지금. 근데 이 카센터가 사실은 부천의 또 명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게 다 그냥 나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라 카센터는 일반인들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집적돼 있어가지고 서비스 받기 굉장히 좋아요. 저도 뭐 운전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지만 그런데 이거를 차츰 모르겠어요. 지금 여기 어떤 생각할지는 모르고 그냥 드리는 말씀이니까 혹시 또 여기 계시면 야 저쪽으로 몰아내고 여기 전부를 다 또 뭐 이렇게 뭐 예술이 흐르는 걸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상상은 하지 않나? 그건 아니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을을 만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에서 그걸 한번 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제가 속해 있는 단체는 문화원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부천 부원장으로 조금 젊은 문화원인데 문화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옛날 거 지키고 뭐 이러는 걸 많이 생각하실 텐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했던 게 뭐 있었던 것을 잘 가꾸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문화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상상해야 될 부분들은
상이동만의 문화가 무엇일까? 여기 역사에 보면 여기가 뭐 신상이었고 예전에 뭐 사례리 뭐가 이런 그 기본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이것과는 조금 무관하지만 새로운 어떠한 상이동만의 독특한 문화가 무엇일까? 이거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좀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시민의 강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상이동하면 사실은 상이동에 거주하시는 분 말고요. 다른 분들은 상이동에 제일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소풍입니다. 소풍. 한번 머릿속에서 한번 잊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가 외지에 나갈 때 주로 승용차를 갖고 많이 나가지만 또 그렇지 않고 다른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 터미널이거든요. 근데 터미널에서 딱 내렸을 때 우리가 이제 타지로 여행 갔을 때도 보면 터미널에 딱 내렸을 때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이미지가 딱 떠오르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승용차 이용하시나 모르겠네요. 저도 몇 번 그 버스를 이용해 봤는데 승용차 안 하고 딱 내렸을 때 이미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썩 좋지는 않습니다. 썩 좋지. 그거 제가 지금 설명은 안 하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상상 만들기 우리 김찬 선생님 죄송하지만 오늘 주제하고 다른지 모르겠는데 이 시민의 강을 중심으로 만드는 것 플러스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물론 상이동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게 부천시 터미널이니까 부천시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한번 근데 실제 자주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그것을 한번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여기를 제가 이렇게 어떻게 바꾸자라고 제안은 안 하겠어요. 그것도 뭐 저만의 또 독단이니까. 아까 우리 김남 선생님 좋은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맨 마지막에 뭐 아프리카 얘기했었는데 뭐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여럿이 가면 멀리 갈 수 있다는 건 똑같은 케이스예요. 시민의 강 아까 우리 김창수 선생님 말씀하셨죠. 당시 제가 이제 부천시의회 시의원이었었는데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의회 내에서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조금 말씀드린다면 그 당시에 이걸 추진하셨던 분들이 너무 빨리 가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그 당시에도 아이디어 굉장히 좋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가려고 하는 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했어요. 몇 분이 이거 내가 가는 게 맞는데 왜 안 따라와? 이게 이제 선구적으로 나를 따라와라 이런 논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조금 이제 이렇게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그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 잘못했다는 게 그래서 지금 시민의 강 잘 만들어져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상상마을을 만들 때 있어서 혹시 차츰 여기 계신 분들이 또 지역사회 리더라고 해서 야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니들 따라와라 이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조금 늦게 가든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과 위주로 가지 않고 정말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있으면 40곳이잖아요. 천천히 가더라도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요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10분이 딱 지났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서 좋은 말씀 드리니까 여러 가지 관계가 새롭습니다. 저도 뭐 시민의 강과는 관계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시민의 강을 조성할 때 시민단체에서 선임한 그 명예감독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의 강은 특별히 저도 아주 애정하고 있고 또 부천에서 사는 자랑스럽게 논의할 때 감히 시민의 강이다 할 정도로 시민에 대한 가치는 앞으로 더 빛날 것입니다. 상이동을 제가 떠올리면 제가 이제 사실은 부천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과거 1998년 이전에 이 상이동의 모습은 저한테는 신상미라고 해서 그 당시에 그 중동 개발이 되고 있음을 불구하고
이 상동은 가구 공장이라든가 이런 어떤 굉장히 저지대였었고 분진이 날렸었고 그런 지역에서는 불구하고 아마 부천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 이 신상리 지역 상이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는 어쩌면 부천은 가장 좋은 주거 환경 또는 여러 가지 문화시설 또 테마파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정말 부천에서 가장 좀 뭐랄까 천지개벽이라고 표현을 쓸까요? 그렇게 큰 변화를 가진 것이 이 상이동 지역입니다. 그래서 감회가 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김미랑 선생님께서 그 마을 만들기에 대한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그 마을 만들기의 전제 조건에 대해서 처음에는 첫째로 이제 어떤 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아이템 조사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그 모든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마을 만들기 추진체, 추진 동력을 구성하는 인력을 그러니까 인적 자원을 조사하는 일이죠. 이런 것들이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하나는 지역 자원, 자연 자원이든 아니면 뭐 사회적 자원이든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거기에 하나 더 추가 싶은 게 뭐냐면 그 가장 빠른 게 모방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빠른 게 아무것도 없는 설계도 없고 모델도 없는 것을 따라가기에는 그만큼 늦으니까 우리가 우리 부천의 상이동과 비슷한 지역 아니면 또 유사한 도시에 성공사가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우리의 도시를 우리 마을을 보다 빨리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모델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마을 만들기는 분명히 외형적 변화만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활 습관도 바꾸는 것이 오히려 더 비주얼,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생활 습관입니다. 제가 도시농업 포럼을 맡은 이유도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개발연대, 지난 소위 개발에 대한 이름으로 우리 사회가 급격히 이제 발전됐다고 표현하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을 잊은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공동체를 상주했고요. 또 그 환경적으로 우리가 좀 더 민감하지 않게 대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잃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을 만들기의 근본적인 그 토양은 바로 공동체 정신을 보관하는 일이죠. 현지와의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과거의 아름다웠던 우리의 정서들을 복원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 말씀드리면 상이동은 정말 이렇게 아마 지금 우리의 20개 동이 있습니다만 가장 빠른 변화를 했던 동인데도 불구하고 또 역시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한 이런 주민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우리 상이동이 정말 친환경 도시로서 가장 머물고 싶고 걷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데 부천시에서 가장 앞장서야 봅니다. 여러분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말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야기한 것이었다면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해법을 찾아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가 이제 어떤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고 생비자라고 그러죠. 이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는 우리 상상마을 만들기 곧 선포식이 있는데 우리 좀 어느 분에게라도 좀 자유롭게 토론 질의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 좀 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습니다. 시민회관의 뭐 불만이라든가 마을 만들기가 어떻게 좀 더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든가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지금 김자수 위원장님 한번 좀 쭉 지켜보시면서 한번 문 좀 터주시죠.
어떤 동에는 상상마저도 못하는 동네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민의 강, 제가 오미이동에서는 저희에게는 오미산이 있다면 이 상이동에는 시민의 강이 있는 것 같은데요. 되게 부럽고 제가 제일 원하는 게 이제 공동체, 아까 말씀대로 같이 하는 것. 누구나 한 명이 리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리드는 아이디어를 낼 뿐이지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네, 실제로 이제 제가 보니까 시민의 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기사나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봤는데 가장 많은 말들이 나온 게 복원을 넘어 창조. 그러니까 창조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로 도시에서 만든 인공하천이고 그리고 가장 규모가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청계천을 가장 먼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청계천이 벤치마킹을 했던 곳이 바로 이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잘 들리시니까 제가 목소리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있는 건 좋은데 문제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사실은 이 강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강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여기는 인공하천이기 때문에 많이 걸어줘야 이끼들이 제거되고 이렇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만 걷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벤트를 만들어서 지금 또 수변 도서관까지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뭐 주말 혹은 평일 저녁 데이트 코스로도 만들어 놓으시고 여러 가지 형태로 시민들이 다양하게 좀 이 강에 와서 좀 놀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드시는 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시에서 확인해본 바로는 이미 다양한 도시숲 조성 사업에 시민의 강에 포함이 되어서 일정하게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너무 뭐랄까 단일화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얘기 다르고 저기서 저 얘기 다르고. 그러니까 좀 상 1동, 2동, 3동을 중심으로 해서 시민의 강을 위한 여러 가지 좀 독립적인 추진 체계가 만들어서 그동안에 시민의 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초점을 뒀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 시민의 강을 어떻게 시민들과 함께 누리고 이 시민의 강을 통해서 정말 도심형 정말 친수 그런 수변 공간들을 통해서 다양한 상상과 아이디어와 재미난 공간들이 만들어질까에 대한 여러분의 아이디어들이 그래서 저는 시민의 강을 둘러싸는 와구와글 포럼 같은 걸 여러분이 좀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정말 수변 도서관에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늘상 뭐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포스트잇 소통하신다 그러잖아요. 수변 도서관에다가 시민의 강에 와서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는 거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 뭘까요? 이렇게 해서 시민에게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구하고 그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는 거는 훨씬 더 힘이 더 생길 거다. 이런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뭐 상이동과 비슷한 규모에서 뭐 이런 동네를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니까 남양주의 평내호평 지구에 가면 느롤촌이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시 조그마한 공간을 흐르는데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쁜 카페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가고 있는데 여전히 사실은 이게 자연 하천이면 가장 좋죠. 근데 자연 하천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 하천으로 가질 수 있는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이미 다양한 식생 분포와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커다란 이슈이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이제 마을 만들기든 뭐든 간에 이제 일본에 보면 마을 만들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들의 풍경 자산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관을 만들어가는 데는 10년이면 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노력하면 일정하게 경관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경관이 풍경을 이루는 데는 100년이 걸린다고 하고요. 풍토로 조성이 되는 데는 100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경관 10년, 풍경 100년, 풍토 1000년이란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뭐 공방과 카페가 아우러지고 주택과 아파트가 아우러지고 사람과 민과 관이 어우러지고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상이동의 풍경들을 이루어 갈 것인지를 여러분이 끊임없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학습하고 그리고 조금 더 요청하고 이런 방식들이 계속 이루어지면은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고민하시고 운영해 보시면서 더 많은 리더의 역량이 강화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의 전문적인 소양도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시민의 강이 여러분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문화도시의 완성이라는 것은요, 환경도시가 되지 않으면 문화도시는 없습니다. 결국 식생, 인간과 생물이 공존하는 그런 생태계가 도시에 마을에 뿌리내지 않으면은 그런 생태 마을도 아니고 문화 마을도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깝게 있는 말 못하는 저 나무야말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 세대에게 풍요로운 좋은 공기를 만들어주는 공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민의 한변에 있는 수목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는 단지 내 마을에 있는 수목도 지금 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단지 내 중동 신도시 이미 다 망가졌고요. 상동도 서서히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정한 공간 내에 수목을 배치해주지 않으면은 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나빠지는 그런 나무가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무 숫자에 연하지 마시고 건강한 나무를 만들려면 적정히 재배치한다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더 주변의 수목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애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